안녕하세요, 시그널 파인더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 14,000원부터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클릭하셔서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해외 선물 매매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뢰하는 오실레이터 지표 조합으로 RSI와 MFI의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SI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RSI는 상대 강도 지수의 약자로 가격이 얼마나 빠르게 또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혹은 내려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기본적으로 RSI 값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과매도 구간, 즉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반대로 70 이상으로 올라가면 과매수 구간, 매도 타이밍으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 공식대로만 해서 다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면 좋지만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RSI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가짜 신호가 많다는 거예요. 추세장이 아닌 횡보 구간에서 RSI가 위아래로 계속 흔들리면서 신뢰도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RSI와 MFI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MFI란 무엇이냐? MFI는 머니 플로우 인덱스의 약자, 즉 자금 유입 지수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지표예요. RSI와 계산 방식은 유사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거래량을 반영한다는 점이에요. 같은 가격 움직임이라도 거래량이 동반되면 의미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MFI는 RSI보다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즉 신호는 느리게 나오지만 그만큼 가짜 신호가 줄어들고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RSI와 MFI를 같이 보게 되면 빠르게 반응하는 RSI와 안정적으로 확인해주는 MFI가 서로 보완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지표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설정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RSI와 MFI는 기본값이 14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RSI를 7로, MFI를 21로 바꿔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단기 흐름은 RSI가, 중기 흐름은 MFI가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 MFI를 이렇게 21로 길게 잡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SI보다 둔감하기 때문에 기준선 역할을 해주기 좋기 때문이에요. 정리하자면 RSI는 빠르게 움직이는 단기 시그널, MFI는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신뢰도가 높은 기준선, 이 구조로 세팅을 하면 두 지표의 장단점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매매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차트 하단을 보시면 밑에 흰 색깔 선이 MFI 선이고 노란 색깔 선이 RSI 선입니다. 여기서 MFI 선을 기준선으로 두고 노란 색깔인 RSI가 MFI를 돌파하는지 혹은 이탈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차트를 예시로 들어보면 RSI가 MFI를 위로 뚫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 보통 추세 전환 그리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자리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매수의 진입 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상승이 이렇게 이어지다가 RSI가 MFI로 다시 내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익절을 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매도로 전환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RSI의 돌파는 매수 신호, RSI의 이탈은 매도 신호,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RSI가 MFI 위에 있는 상태, 즉 정배열이 이어진다는 건 시장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정배열 구간에서는 살짝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매수 위주로 대응하는 게 유리해요. 반대로 RSI가 MFI 아래에 있는 이런 역배열 구간에서는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매도 포지션을 유지를 하거나 반등 시 추가 매도를 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단순하게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만 보는 게 아니라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큰 그림을 함께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그럼 여기서 익절과 손절은 어떻게 잡느냐? 매수 포지션에서는 RSI가 다시 MFI 아래로 이탈하는 순간 익절 또는 손절 자리로 보시면 됩니다. 매도 포지션에서는 RSI가 다시 MFI를 위로 돌파하는 순간이 포지션 정리의 신호가 됩니다. 즉 두 지표가 서로 교차하는 순간이 곧 포지션 전환 자리이자 동시에 손절 기준까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이 명확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감으로 매매를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RSI와 MFI는 어디까지나 보조 지표입니다. 시장 상황, 특히 강한 추세장에서는 오실레이터 신호가 늦게 따라올 수도 있고 횡보장에서는 잦은 신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하기보다는 추세선과 지지저항, 거래량 흐름 같은 기본적인 차트 분석과 함께 보는 것, 또는 더 큰 타임프레임에서 RSI와 MFI의 흐름을 확인하고 낮은 타임프레임에서 차트에서 진입 타점을 찾는 거,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면 훨씬 신뢰도 높은 매매가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과매수, 과매도 이 구간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RSI와 MFI의 교차를 기준으로 추세 전환을 잡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런 방식을 활용해서 깔끔하게 손절 익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RSI는 빠르게 움직이는 단기 신호이고 MFI는 거래량을 반영한 안정적인 기준선인데, RSI가 MFI를 돌파하면 매수, 이탈하면 매도, 정배열 구간에서는 매수 위주의 매매를 하시고 역배열 구간에서는 매도 위주의 전략으로, 그리고 이런 교차 구간들이 곧 익절과 손절의 기준점이 된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오늘 RSI와 MFI 조합으로 충분히 명확한 매매 기준을 세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RSI와 MFI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증권사 계좌 개설 혹은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더보기란의 고객센터를 참고해 주시고, 직접 개설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의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그널 파인더였습니다.